안녕하세요. 강남정보학원의 심상민 영어사입니다. SM 영어 교실입니다. 언주중학교 2학년 이번 처음으로 봤던 2학기 1회 지필고사 영어 분석서입니다. 혹시 학생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경우가 전 과목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1년 동안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를 전 과목을 철저하게 그 전 시험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쌤들의 속성이 1년 동안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유형으로 내거나 자기 방식으로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꼭 그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항상 그렇게 냈고요. 그래서 언주중학교 보면 선택형이 있으면 선택형은 20문항이 나왔는데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는 일반적으로 좀 쉬운 형이고요. 총 60점이었습니다. 이게 기본 점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 틀리거나 다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문항이 4점짜리가 있으면 4점짜리가 약간 어렵긴 하겠죠. 그게 20문항입니다. 이건 선택형이니까 멀티플 초이스라고 해서 객관식이라고 말해도 관계없어요. 객관식이 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이 몇 문제냐면 객관식이 80점이었습니다. 다음 서술형 4문장이 있었는데 이게 5점짜리고 20점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이 서술형 4문항에서 많이 틀려서 점수들이 당락을 많이 좌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1번부터 제가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번 유형이 단어 문제입니다. 단어 문제인데 단어가 어떠냐라고 하면 단어의 AB와 같은 식으로 배열된 걸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B와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면 만약에 AB가 동의어로 배열되어 있으면 CD도 동의어로 된 걸 찾아야 합니다. 특이하게 단어만 낸 것이 아니고요. 수고도 같은 개념으로 냈고요.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냈어요. 동사와 명사의 관계가 있으면 동사와 명사의 관계냐, 동사와 형용사의 관계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서 그 단어만 암기하지 말고 파생어를 꼭 기억하거나 동의어 유사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뭐냐? 학교 단어 프린트를 꼭 많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쌤들이 준비해 줄 때 어떤 단어가 나면 그 단어 말고 동의어를 적어주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1번도 좀 학생들이 어렵게 보기도 합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단어를 영영풀이가 올바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4과 5가 같이 물어봤고요. 근데 이건 해결책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학교 담임생들이 이미 학교 영어생들이 다 단어 프린트 이미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미 수행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어 프린트를 꼭 챙겨서 다시 한번 어느 학원이든 마지막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중요하고 학생들이 그 프린트를 꼭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문장을 통해서 빈칸을 놔두고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단어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단어를 갖다 문장 속에서 찾아내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미 그 과외 단어가 나와요. 학교 프린트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준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또 학생들은 어렵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4개 나오고 밑에 단어는 선택지는 5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버리는 걸 찾으면 되겠죠. 4번입니다. 4번에서는 밑이친 2개의 단어의 의미가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개의 단어의 의미가 같은 것은 어떤 단어가 예를 들면 있으면 그 단어가 2가지 뜻으로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2가지의 의미가 같은 경우에 쓰이는 걸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aste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동사로서 낭비하다란 말도 있고 명사로서는 쓰레기란 말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2개 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갖다가 찾거나 이번 같은 경우 2개 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명사로 써도 예를 들면 give a hand 해서 도움을 주다란 말도 있고 raise a hand 손을 들다란 말도 있습니다. 품사는 같아도 뜻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문장 안에서 찾기가 나왔고 1, 2, 3, 4, 4문제가 그래서 단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어 문제 이 정도 나면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 문제 끝나고 나서 5번부터 가게 되면 5번이 4과에 나와 있는 대화 완성입니다. 대화 완성인데 특히 중요한 게 빈칸 완성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듣기 지문 학생들이 잘 안 보고 지나가는데 듣기 지문을 갖다가
거기에서 냈습니다. 듣기 지문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 본문 암기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문장 순서 배열이 나왔습니다. 자, 문장 순서 배열은 이게 수능 유형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수능에서 쓰는 유형인데 문장 순서 배열이고요. 이건 좀 단순한 편입니다. 사과에서 나왔고, 이것도 자, 듣기 지문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듣기 지문, 본문 말고 듣기 지문이고, 꼭 암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암기를 안 했어도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상 배열이니까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난이도 하였고요. 중요한 건 듣기 지문도 꼭 신경을 써라. 본문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내용의 지문, 이것도 듣기 지문에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7번에서는 선택지를, 내용일치를 물어봤는데 선택지를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선택지의 영어를 갖다가 해석을 못하면 틀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듣기 지문도 꼭 반드시 암기하라. 본문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하나 첨가한다면 선택지 영어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하니까 단순 암기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8번입니다. 8번도 사과인데 참고로 특이한 게 사과 전체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응용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첨가해서 만들어서 냈고 또 아니면 원본을 찾아서 냈겠죠. 그리고 나서 빈칸 완성을 했습니다. 듣기 지문 선택지를 이용했다는 사실 기억하면 되고, 자, 사과에 나와 있는 대화체, 듣기 지문이 아니고 대화체였네요. 대화축 구문을 갖다가 사용했는데 거기에 빈칸을 만들어서 문맥의 흐름에 알맞는만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게 되면 9번도 자, 뭐였냐라고 하면 대화였습니다. 자, 이거 듣기 지문입니다. 선택지를 영어로 또 물어봤죠. 사과, 오가 물어봤 사과에 하나, 오가에 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가에 나와 있거나 사과에 나와 있는 대화체 같은 거 반드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암기를 하고 넘기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10번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번에서 조금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대화 흐름에 적절하지 않은 건 이것도 수능형입니다. 자, 대화 흐름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쭉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다른 걸 갖다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5가에서 나와 있고요. 난이도 하라고 했어요. 왜 난이도 하라고 하냐면 자, 5가의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만 보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듣기 지문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바르지 않는 거 2개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2개를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조금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었어요. 사과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게 뭐가냐면 각 과에서 중요한 어법이 딱 2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처럼 2개씩 있고 2개 가니까 4개의 어법이 존재하는데 4개를 다 혼합해서 내지 않고 하나만 비교급 문제만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급 문제만 쭉 충실하게 했으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법이 중요한 건 꽤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식도 차지하지만 소수형에서 4문제 중에 2문제를 차지하니까 어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어법이 중요하다. 어법을 다른 말로 해서 문법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영어권에서 살고 오거나 그렇게 했어도 조금은 당황스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법 문제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법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과고 하나는 오과였습니다. 사과가 좀 어렵고요. 2개를 찾아고 하니까. 어법 문제 또 분사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밑줄친 부분에 어색한 걸 찾아라 라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줄친 부분에 어색한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밑줄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만 나왔으니까 분사 부분만 잘 챙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수동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있었는데 지시한 대로 올바르게 고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제를 처음부터까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쉽진 않아서 애들이 좀 많이 틀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중상이기도 하고요. 어법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4개 나왔습니다. 각 과에서 어법 문제가 어법을 2개씩 다루고 있는데 그 2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객관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문제,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두 문제, 6문제면 엄청 많이 차지하고 배점상으로 봐서도 지금 12점에다가 10점짜리 22점을 차지하면 엄청 많은 부분입니다. 어법을 꼭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놓칠 수 있으니까요. 14번도 자, 어법상 올바른 문장도 짝지어진 걸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 B, C, D 또는 A, B, E 이렇게 3개나 2개나 묶어놨습니다. 총 5개를 넣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인지를 못하지만 문법이 혼합되어 있지 않다. 비교급과 분사와 수동태와 관계사가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사는 관계사끼리, 수동태는 수동태끼리니까 아이들을 별개라는 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것까지 생각 못할 수 있으니까요. 15번입니다. 빈칸 완성인데 사과 본문을 약간 응용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질문은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을 보면 16번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16번에서 내용일치에서 지칭으로 물어봤고요. 자, 내용일치에 지칭으로 물어봤는데 특이한 게 지칭 하나 물어보고 또 문법도 하나 물어봤습니다. 문법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형태가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본문에서 아까 4개 문법이 아닌 걸 가지고도 또 물어보는 경우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 17번 내용일치를 물어봤는데, 자, 내용일치를 물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선택지가 영어로 나왔습니다. 선택지가 영어로 나면 선택지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술형 1번이 나왔습니다. 서술형 1번이 사과에 나왔는데 5점짜리 100점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왜냐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을 하세요 하는데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용은 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뭘 틀냐면 질문에 맞게 주어 동사를 찾아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영작하는 능력, 에세이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습을 시킬 때 질문의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찾아라. 그리고 완전한 문장으로 찾는 연습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점수를 못 받는 게 이겁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수위일치와 시제를 마무리하라. 수위일치와 시제를 갖다 마무리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부분 점수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5점짜리인데 이번 같이 안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명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18번입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요. 18번에 어법상 틀린 것은 해가지고 밑줄이 5개 나오고 그 중에 하나 찾아라고 나왔습니다. 자, 본문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암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문법은 아까 4개 했던 여기에 나온 11, 12, 13, 14와는 다른 문법입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중요한 걸 밑줄에 표시한 거니까 이건 본문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번입니다. 내용일치를 자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해서 내용일치를 한글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20번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윗글의 종류, 글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윗글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 글의 종류가 자, 보고서다, 전기다, 소설이다 그쪽 나왔어요. 정답은 전기였는데 학생들이 전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영어로 몰라서 전기가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쓰는데 슬쩍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잘 못 듣던 학생은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샌들 수업 시간에 지나간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 미치친 부분의 우리말 뜻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에 우리말의 해석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본문의 해석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22번입니다. 윗글을 읽고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의 개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네모 안에다가 영어 질문을 적어놨어요. 이것도 내용일치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의 답이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서술형 2번이 나왔습니다. 서술형 2번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시오. 영어로 적으라고 나왔고 밑줄을 펴서 글자 수를 제한해줬습니다. 글자 수를 제한하면 학생들이 참 맞히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답이 본문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아는 학생들이 그대로 적으면 글자 수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난이도를 약간 낮춰주고 있습니다. 23번 오가에서 내용일치를 선택지를 영어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문의 내용은 알겠지만 선택지 영어 해석을 갖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24번에서 문장 위치, 수능 유형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냈습니다. 본문 3번만 읽으면 2번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난이도 하유형입니다. 25번입니다. 제목 문제인데요. 이것도 난이도 한데 본문 말고 본문 앞부분에 있는 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부분에 내용이 다 있는 거 아닌데 쌤들이 원본을 찾아서 끝까지 냈고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제목 선택지만 해석하기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또 나왔습니다. 소수령 3과 4가 가장 핵심이었죠. 3, 4가 핵심이었는데 이게 10점짜리고 문법을 아까 여기에서 물어봤던 주요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또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4문제 나왔던 문법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객관식으로 4번 물어봤는데 여기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소수령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계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동태 문제. 이게 수동태 문제라는 거 모르고 접근하면 절대 못 풉니다. 수동태 문제였습니다. 수동태 문제가 네모안의 단어를 선택하여 형태 시제를 변형해서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도 이런 유형을 많이 풀어보지 않는 한은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2문제 10점이고 객관식에도 문법이 4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히 문법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봐서 소수형이 가장 어려웠던 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아까 질문에 답하는 게 소수형 1번이었는데 에세이 능력이 약간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은 이해해도 자기가 주어 동사 위치나 수위일치나 시제를 못하면 틀릴 수 있다. 1, 2, 3, 4번의 단어 문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학교 프린트에 유념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은 강남 SM영어 강남정보학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